자, 보자. 일단 선생님이 이 얘기 좀 하자. 이건 적으면서 보자. 별 내부에서 새로운 원자 핵이 만들어질 거거든.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 어디에서? 별의 내부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핵융합. 쌤이 제목하고 잠깐 쓰다가 잠깐만 중지할 거라 제목 썼나? 그치. 오늘 날짜는 1월 3일 노트에다가 직접 쓰자.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그치? 그러면 왜 쌤 쓰라 했냐면 핵융합 네모 박스. 핵융합. 핵융합은 고온 상태에서 가능해. 고온 상태. 고온이면 좀 어느 정도예요? 별 내부에서 온도가 제일 낮으면 이거 뭐라 해야 된다고? 1000만 켈빈. 그치. 도씨 알지? 도씨. 그거하고 비슷한 걸로 켈빈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이거보다 더 높아. 제일 낮아야 이만큼인 거야. 됐나? 그러면 이렇게 높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너희들 원자라고 알고 있나? 원자. 원자는 어떤 거지? 전기적으로 중성. 그래서 전기적으로 왼쪽 바짝 당겨줘.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이다. 그래서 내부에 원자 핵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전자들이 궤도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있어. 어떻게 되냐면 원자 핵이 있었고 옆에 전자가 있었지. 얘가 고온 상태가 되면 짜잔!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분리가 됩니다. 니는 니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가고 안녕 빠이빠이 따로 돌아다닌 거라.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가 된다. 됐나? 이걸 플라즈마 상태. 별의 내부에서는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이다. 그러면 너희들한테 핵융합이라는 게 원자 핵이 따로 있어. 이 원자 핵들이 결합을 하는 거라. 지금 옛날에 조금 충격적이었거든. 왜냐하면 너희들 화학 변화할 때 원자가 바뀌면 돼, 안 돼? 다른 원자로 바뀌면 안 되지? 근데 쌤 뭘 봤냐면 안 적어도 이거는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 이렇게 딱 적어준 거야. 이상하다. 딴 종류로 바뀌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어차피 니 이렇게 전자 없이 이온 상태처럼 원자 핵이 분리된 상태다. 핵안은 다 그럴 거니까. 이걸 안 적은 거지. 그러니까 난 조금 충격이었는 거야. 원자가 딴 종류로 바뀌니까. 너희가 아는 건 실제로 안정적으로 이 원자들인 거야. 얘들은 탄탄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건 딴 걸로 바뀔 수가 없어. 근데 플러스끼리만 있으니까 얘들끼리 붙고 떨어지고 일이 생기는 거야. 이랬지? 그럼 일단 첫 번째 별 내부 고온 상태는 무슨 상태? 플라즈마 상태. 이렇게 체크. 누가 분리가 되었다?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이다.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나 적어놓고 시작하자.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델타 E는 델타 M C제곱 델타 E는 델타 E 에너지 생성량 에너지 생성 델타 M 이게 에너지 생성인데 델타 M 질량이 바뀐 거지.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게 질량 결손. 질량이 줄어들어야 돼. 그게 에너지로 바뀔 거야. 질량이 줄어든 게 에너지로 바뀔 거다.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을 내고 음료수 하나 사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 돈 내놓고 음료수 사는 것처럼 얘들도 질량 줄어들고 에너지로 바꿨다고. 돈 말고 음료수로 바꿨듯이
됐지? 그러면 잠깐만. 에너지랑 질량이랑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만 전환이 돼. 에너지랑 질량이 전환이 된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같은 가치를 지닌다. 등가, 원리.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또는 다른 말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선생님 설명 안 한 거 있거든? E가 에너지잖아. M이 질량이잖아. C가 뭐지? 오, 광속. 맞아요. 광속. 광속이다. 광속 언제 들어보냐면, 그치. 물리 선행할 때 아마 들어봤을 거야. C가 광속. 이렇게 이야기해. 빛의 속력은 어느 정도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per 세크. 이게 뜻이 뭐냐면, 1초 동안에 너희들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하는 게 들어봤나? 1초 동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돌아. 고속도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빛 속도 제곱했는가 하고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 생긴다. 이런 게 하나가 있다. 됐지? 그러면 일단 핵융합 반응에서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두 번째, 에너지는 그러면 질량 결손 때문에 생겼다. 됐지? 세 번째 거, 쌤이 설명을 할게. 세 번째 거. 너희들 아는 핵의 내부에 누가 있어? 양성자고 중성자고. 그치? 그럼 세 번째, 핵의 내부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양성자가 있었고 그리고 중성자가 있었어. 혹시 양성자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프로톤. 중성자를 뉴트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사실 너희가 아는 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로 된 핵,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음전화, 양성자는 플러스 양전화. 그리고 양성자하고 전자 개수가 같아서 전기도 중성이었단 말이야. 핵은 근데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어. 그래서 가운데 중자인 거야. 이 중자가 가운데 중.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너희들 국어 시간에 중의적 얘가 무슨 얘기냐면 무거울 중자가 있거든. 무거울 중자처럼 얘 양성자, 중성자 누가 좀 더 무겁게? 중성자가 무겁다고. 됐나? 중성자가 무겁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잠깐만 생각해봐. 이 얘기를 생각하면 질량이나 에너지나 그게 그거지. 어느 게 더 무겁다고.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다 그랬지. 그럼 어느 게 에너지가 조금 더 많아야 되게? 중성자가 조금 더 에너지가 많아야 돼. 이해됐나?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실제로 조금 더 질량이 커. 이마의 차이가 안 난데 선생님이 실핀 하나 꽂고 빼고 요 정도 무게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그럼 얘가 에너지가 더 큰 상태인 거야. 이랬지? 요 얘기 왜 해주냐면 우리가 앞에 단원할 때 필요한 게 나오거든. 됐지? 그럼 선생님 요건 말로만 할게. 양성자가 중성자 되려면 에너지 얻어야 돼? 잃어야 돼? 얻어야 되겠지? 그치? 요거만 기억하면 돼. 앞단원 할 때. 됐습니까? S. 자, 이제 요렇게 한번 적자. 4번. H. 이게 누구야? 수소. 지금 앞에 약간 띄었지? 그치? 수소는 1번에 1. 무슨 얘기게? 양성자가 요 자리 양성자 자리 기억나나? 여기 양성자 자리. 위에 게 질량수 자리. 누구 더하기 누구?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됐나? 그러면 수소, 헬륨, 양성자 하나 있고 수소는 그럼 양성자 하나가 끝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적었지만 원자 핵이 돼. 그 다음 헬륨, 얘는 2의 4짜리. 그럼 양성자 몇 개 있게? 2개, 맞아. 그럼 4는 중성자가 몇 개?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헬륨인 거야.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별 내분 뜨겁대, 차갑대?
뜨거워. 뜨거워서, 자, 재료가 몇 개가 있었냐면, 여기 조금 잘 안 보이겠지? 자, 옆 동네로 가겠습니다. 네 개의 수소가, 네 개의 수소가, 그럼 양성자 몇 개 있었게? 그치, 이것까지 하면. 양성자지? 그치, 양성자 몇 개? 네 개. 양성자가 네 개였어. 근데 여기 별 내부거든.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매우 뜨거웠어. 그래서 양성자 중에 몇 개는, 두 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두 개는 에너지를 얻어서 조금 더 뜨거워졌다. 뭐로 바뀌었게? 중성자로 바뀐 거야. 됐나? 근데 이런 보통 입자들은 동글동글한 게 안정적이거든. 딴 애하고 부딪혀도 안 깨진단 말이야. 그러면 잠깐만, 얘들 네 개가 결합을 해야지 헬륨 원자 핵 될 거잖아. 근데 동글동글한 거 네 개를 붙일 수 있을까? 동글한 거 네 개. 붓을 네 개 붙겠나? 안 붙을걸? 그래서 잘라서 떼내고 붙이기로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고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들 일단 고온 상태라서 에너지 얻어서 좀 변했지. 변하고 그 다음에 얘들 붙이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조금씩만 잘라내. 양보해. 조금만 뜯어서 버리고 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말 되겠나? 그럼 얘가 누구게? 헬륨 2의 4짜리가 된 거야. 말 되겠나? 그러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 때 질량 증가했겠나 감소했겠나? 질량 감소. 이거 조금 무거워져. 진짜 조금 무거워진다 그랬잖아. 붙이려고 하니까 확 떼낸 거야. 그치? 그래서 무슨 과정? 질량 결손 과정이 생겼고 그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 거지. 에너지 발생.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구로 준다. 근데 깜짝 놀라지 마라. 태양이 생성한 에너지의 20분의 1이 아니라 20억 분의 1이 지구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20억이 있었는데 내한테 1원 줬다고. 1억도 아니고 1원. 이랬나? 그 정도로 태양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지구로 에너지를 얼마나 보내냐? 20억 분의 1을 보낸다. 됐나? 그럼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 반응을 수소 핵 융합이라게, 헬륨 핵 융합이라게. 수소 핵이 합쳐졌잖아. 수소 핵 몇 개가? 4개가 합쳐졌잖아. 다시 수소 핵 융합이랄까? 헬륨 핵 융합이랄까? 수소 핵 융합. 이러겠지? 오케이. 수소 핵 융합. 아직은 태양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쌤 좀 더 지나면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 일단 현재 태양은 이렇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태양이 얘들 중심부가 더 뜨거워질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쌤 좀 전에 수소 핵 융합 말고 뭐가 있다 그랬지? 헬륨 핵 융합이 있어. 정말로. 됐나? 자, 요거는 헬륨 핵 융합. 이 이름부터 먼저 적어볼게. 헬륨 핵이 융합한다. 이때도 에너지 발생할까 안 할까? 할 거다. 그랬지? 응. 너희들 헬륨 혹시 양성자 몇 개? 2개? 질량수는 얼마? 4. 혹시 이 앞에 약간 비었어? 공간이 아예 없나? 있나? 응. 자, 얘 3개 모이면 헬륨 2의 4짜리가 4개 모이면 도대체 누가 생길까? 내 생각했을 때 요거는 이렇게 쫙 안 할 거거든? 요대로 보면 양성자 몇 개? 6개. 질량수 얼마?
누구게? 탄소. 그럼 밑에 건 뭐게? 8번? 탄소? 맞아. 8, 16대는 산소인 거야. 이랬습니까? 태양은 여기까지 하면 끝. 태양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더는 생기게 안 생기게? 안 생겨.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적을까? 태양 내부 누가? 수소가 뭐로 바뀔까? 헬륨으로. 헬륨이 뭐로 바뀔까? 탄소. 그리고 어떤 책은 산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주로는 탄소야. 응, 됐나? 오케이. 그래서 점점 원자가 무거워져, 가벼워져. 원자핵이 무거워져. 오케이. 별 내부에서 원자핵, 무거운 원자핵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문제에서 두 문제 있는 거 하기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앞단원에도 그렇고 뒷단원에도 그렇고 통과 투에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올 거라. 이랬지? 자 그러면 이제 땡미 03강 문제풀이보다 04강 설명을 먼저 좀 할게. 자 04강 몇 쪽이냐면 74쪽일걸? 74쪽 74쪽일 건데 74쪽 재료에 보니까 물질의 전기적 성질 뭐 이런 얘기 나오지 그지? 그래 안 적어도 됩니다. 기다리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다. 혹시 이 세상 모든 것 누가 모여서 만들어졌을까? 제일 작은 거 하나짜리 원자. 그치? 원자가 모여서 때로는 분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유결합료 맞지? 때로는 전자를 주고받아서 양이온, 음이온 되고 난 뒤에 무슨 결합을 한다고? 이온 결합을 해서 화합물로 결정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얘들이 금속, 원자 상태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 그치? 어쨌든 얘들이 전부 다 물질이거든.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중성이야.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 원자가 아무리 모여도 모든 물질은 어떻게? 전기적으로 중성일 것 같은데 다르니까 이게 한 단원 되지 않았겠나? 물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라.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가 좀 있어. 됐나?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기도 하고 잘 못 흐르는 것도 그렇단 말이야. 됐지? 그럼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좀 하자. 첫 번째 일단 학생들이 앞단원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는 게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얘가 전자 껍질 몇 개야? 2개지. 근데 얘가 양이온으로 껍질 2개 하고 얘가 이렇게 음이온으로 껍질 2개하고는 같은 거가 다른 거가? 다른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양이온이란 말은 어떻게 돼서 양이온 됐지? 누구를 잃었어?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맞지? 그래서 전자도 잃고 껍질도 잃고 그래서 마이너스 잃어버리니까 근데 플러스 많대 자랑하는 양이온이 됐다는 거지. 맞지? 그럼 양이온 얘는 몇 주기였을까? 3주기였을 것 같아. 3주기. 그럼 만약에 이게 플러스 1이니까 몇 쪽? 1쪽. 얘가 만약 플러스 2면 2쪽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지? 그러면 만약 여기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할까? 2 마이너스. 얘는 몇 주기 원소일까? 몇 주기? 2주기, 3주기? 2주기. 왜냐면 음이온은 있는 거에서 전자를 얻어. 껍질수는 안 변하는 거라. 됐나? 그래서 음이온 됐던 애들은 얘들 전자를
없기는 해. 근데 위에 애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껍질을 잃어버려서 껍질이 2개거든. 그래서 얘들은 3죽인 거야.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들이 음이온됐다는 것은 막 됐다, 껍질은 됐다, 뭐 껍질까지 뭐 바뀌노. 이렇게 된 거지. 전자를 얻어본들 껍질 수는 일정하다. 전자 껍질 수 때문에 주기. 기억납니까? 그렇지. 껍질 수 때문에 주기다. 주기는 몇 주기? 2주기다. 이랬지. 그럼 이렇게 되면 2주기 몇 쪽? 16족이 된 거지. 됐습니까? 위에 그 금속, 비금속. 금속. 밑에 그 금속, 비금속. 비금속.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이온결합하자. 비금속끼리 만났으니까 공유결합하자. 공유결합 진짜 세대. 공유결합 정말 세대. 자, 그럼 지금 전기적 성질 하다가 엽기 살짝이 갔는데, 3번째. 그러면 혹시 원자 주위에는 아까 쌤 살짝이 그렸는데, 원자는 구성 입자가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가 있다. 핵 안에는 누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그런 거 없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쌤은 솔직히 공부하기 싫어서 어떻게 많이 듣기 싫어?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이었는 상황. 됐지? 그러면서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 근데 이 원자는 핵 옆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왜 벗어나지 않아요? 그치. 때로는 에너지 너무 많이 얻으면 벗어날 수 있어. 아까 플라즈마처럼. 그런데 내 마이너스야, 너 플러스야 이러니까 둘 사이에 서로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지. 서로서로 당기는 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서로서로 그림이 화살표가 좀 이상하다, 그지?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유지가 안정적으로. 이러다가 모든 게 이대로 있는 건 아니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전자가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다. 잡혀 있다. 이랬지? 근데 누구는 금속은 조금 달라. 금속은 양이온 되게 잘 되지. 왜냐면 사실은 너희가 배우는 건 1번부터 20번까지잖아.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것들이 다 금속이거든. 금속은 바깥쪽에, 그치, 안에 되게 많더라도 바깥쪽에 껍데기 1개, 2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웬만하면 이가 양이온. 철도, 구리도, 납도, 뭐 대부분 카드뮴도, 수은도 대부분 이가 양이온 되거든. 이랬나? 그럼 전자 읽기 쉬운데 사실 너희가 아는 금속, 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안에 나 이대로 읽기 싫은데 전자가 도망 나갔어. 원래는 어떻게 뱅글뱅글 돌아야 되지. 싫어? 나가버린 거야. 됐나? 밖에 돌아다녀. 그러면 구리, 이가 양이온 이렇게 있었을 때 사실은 이가 양이온과 그리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전자. 아주 자유롭게. 무슨 전자? 자유 전자 상태로. 그래서 휘리릭 전자가 화살표 달렸단 말이에요. 쉽게 움직일 거다. 요런 얘기다. 이랬습니까? 괜찮나? 눈까지 충혈돼가지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봐가. 요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뭔데?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 전기 전도 좀 짜증나지? 뭐지? 한 글자가 달라.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르게 나겠지? 과학은 한 글자 다르면 아예 딴 거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말 했거든. 밀도, 용해도, 온도. 얘는 무슨 성? 위에 거는 흘러 안 흘러? 성질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전기전도도 이렇게 이야기해. 값으로 얘기해봐. 값으로. 전류가 얼마나 다른지 얘기해봐. 값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근데 값으로, 값어치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량적으로 표현했다. 양으로 이야기하겠다. 숫자로 이야기하겠다. 전기전도도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그러나 전기전도성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이 정도만 이야기한다고. 이거 앞에 이온결합, 공유결합 할 때 전기전도도드나 전기전도성이드나. 전기전도성이라 하지 않았나? 그렇지. 얘는 전기전도도. 값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냥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위에 학년 올라가더라도 내가 자꾸 했던 거로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야 돼. 이거 달달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럴 때 이렇게 말을 써먹구나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전자는 전류가 되게 잘 흘러. 그 이유가 뭐냐면 원자 사이 전자가 있었잖아. 얘들 전자는 잘 나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근데 쌤이 예전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런 말 했을걸?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언제 전류가 흐른다가 있었는데?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누가 이동을 한다. 누가 이동해야 돼? 띵띵띵 띵띵. 전하를 띤 입자. 전하 띤 입자가 이동을 해야 돼. 됐지? 그러면 잠깐만. 전하라는 걸 띤 입자가 도대체 뭐 있지? 움직이는 게 전자하고 이온이 있는 거야. 됐나? 전하를 띤 입자, 얘가 뭐라고?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양이온, 음이온, 이온이 될 수 있고 얘를 이제 큰 틀로 기억을 한 거지. 전류가 흐른다. 그럼 여기 잠깐만 전류라고 하는 건 전기회로에 대해서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렀던 것 같은데? 전류 무슨 극에서 무슨 극?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그럼 이걸 더 기억해야 돼. 전류라고 하는 건 흐른다라고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지. 아니네. 전류하는 게 없는 거야. 실제로는.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전기회로에서. 근데 전자는 너희가 알듯이 플러스 입자야, 마이너스 입자야? 마이너스 입자지. 마이너스 입자는 뭘 좋아할까? 그렇지. 플러스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갈 때 어디서 출발? 마이너스 극 출발해서 플러스 극으로 갈 때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한 번만. 혹시 배터리에서 긴 거, 짧은 거. 야, 너무 짧으니까 안 보인다. 통통하게 표시해줄게. 긴 게 뭐더라? 플러스. 좋겠다.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랬지? 키도 크고 늘씬한 얘가 플러스 극. 짧고 뚱뚱한 애, 마이너스 극. 그러면, 질문. 요렇게 된단 말은 전자이동 방향일까? 전류의 방향일까? 오디오가 겹쳤어. 왜냐? 마이너스에서 나갔으면 한 바퀴 돌고 플러스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화살표했다는 건 그치. 전자 이동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단락단락으로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먼저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전자가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좋다. 그러면 전기 전도성, 오케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자나 이온이 움직이는데 금속은 이온은 못 움직여. 자유전자만 움직였다는 거지. 즉,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를 거다. 가능하지? 예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 쌤님은 너희들 볼 때,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예비생, 얘는 고2 예비생, 뭐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 보는 이 분들은 물질을 어떻게 나눠서 봤느냐? 물질을 얘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전류가 세게 흐를까 약하게 흐를까? 이렇게 나눠서 봤대. 그래서 물질을 분류를 하는데 누구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분류를 했대. 이렇게 이야기할게. 도체, 반도체, 절연체. 또 다른 얘기는 부도체. 사실은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 약간의 차이 있는데 이건 이런 학교쌤들이 하시는 방식으로 쓰자. 왜냐, 어떨 때는 부도체라고 하다가 어떨 땐 절연체를 더 많이 썼거든. 혹시 너희가 생각할 때 부도체는 뭐게? 이 부자가 무슨 부자일까? 아니 불자겠지. 그치? 아니 불 또는 아니 부도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른대. 그럼 이렇게 전류가 안 흐르면 정말 안 흐를까? 되게 약하게 흐르는 거야. 진짜 안 흐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의 안 흘러.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아닌 건 아니고 흐르긴 흐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연체. 그러면 도체는 그러면 전류 흐르게 하는 자유전자수가 엄청 많은 거야. 전류가 잘 흐르겠지. 맞지? 그런 거 어떤 거 있을까? 보리. 얘 누구? 알루미늄, 뭐 철, 은 이런 거 있겠지, 그지? 응. 그러면 너희가 아는 부도체, 절연체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전류 안 흐를 것 같아. 전선 껍데기에 고무, 플라스틱, 유리 얘들 전류 흐를까? 아니겠지. 그래서 얘는 자유전자수가 거의 없대. 그러니까 전류 안 흐른대. 유리나 고무나 플라스틱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래. 옷감, 천 이런 것도 안 흐르고. 맞지, 그지? 그런데 지금 반도체 얘는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안 흐른다 하니까 언제는 흐르고 흐르는구나 해도 안 흐르고 이렇게 된 거야. 특정 조건,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이 조건 따라 언젠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나? 누가 봐라, 아까 온도가 되게 높으니까 플라즈마 됐지. 얘들 이게 온도가 높으면 입자가 떨어져 나가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게 있는 거라. 다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반도체는 14족이다? 그럼 너 14족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4개? 원자가 전자가 4개? 그럼 잠깐만, 얘들은 그치, 우리가 분류는 비금속으로 했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 집 입장에서는 전자를 이온되기도 좀 그렇고 공유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상태. 됐지? 혹시 14족에 누구 있어? 탄소 6번 그 밑에 주소 몇 번이게? 탄소 밑이니까 몇 개 더해줘야 돼? 몇 개 더하면 되노? 8개. 그럼 몇 번? 14번. 14번 전자 몇 개? 당연히 14개겠지. 어떻게? 2, 8, 4 이렇게. 그 밑에 누가 있게? 좀 모르는데요. 자, 우리 주기율표가 어디 있던데? 몇 쪽이더라? 주기율표? 46? 7. 오른쪽 편이니까 홀수. 47페이지. 보고 덮지 마. 그대로 펴 있어. 자, 14종 누구 있어? 탄소, 규소, 저마늄, 저마늄 어떻게 적지? G, E. 까지 했으면 고마워야 된다. 밑에 더 안 해도 된다. 혹시 규소? 옛날에 다른 말로 뭐? 실리콘? 맞지? 얘 뭐라고? 저마늄 몇 번인데? 아니, 32번? 왜 32번이지? 몇 개 더 있을까? 몇 죽인데? 4죽이지. 4죽이지, 14조. 그러니까 이런 3주기 다음에 18개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32번이지. 맞지, 그지? 그럼 이런 게 있다. 그럼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였으니까. 그 중에서 에너지 얻으면 좀 튀어나간 애도 있기는 하더라. 됐습니까? 자, 잠깐만 넘기지 말고 이따가를 위해서 여기 쌤이 13쪽에다 누가 있는지 한번 불러봐줘. 13쪽. 너 동그라미 하면서 불러줘. 뭐? 동소, 또. 알루미늄, 또. 갈륨? 어떻게 써? Ga, 가, 이렇게. 또. 인듐? 어떻게 쓰는데? 안 헷갈리겠네. 맞지? 4개 동그라미 빨리 해두고. 4개 동그라미 해두고.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다. 15족. 15족에 누구 있지? 질소. 잠깐만, 누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외우기 편했나? 중2 때. 외우기 좀 불편했던가, 이거? 쉽게 안 외워졌던가? 그 밑에 뭐? 인? 인 어떻게 쓰더라? 피, 얘도 쉽게 못 외웠던 것 같은데? 맞지? 좀 짜증났던 것 같은데. 또 그 밑에 거 뭐? 비소? 그럼 비 쓰나? AS? 이게 뭐로 비소지? 이게 뭐 얘도 인같이도 안 생겼는데, 그지? 또 뭐? 안티모니? 어떻게 써? A, S, B? 맞나? 좀 짜증난다, 맞지?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싶긴 하다. 짜증이 막 나네. 하기 싫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야는 딱 보니까 그냥 외워지지 않나? 딱 보니까 외워지잖아. 요즘은 네 이렇게 하는 거 없지. 아이고야. 뭐지? 긍정적인. 얘는 딱 짜증나는 부정적인. 맞지? 그러면 일단 잠깐만, 우리가 전기가 되게 안 흘러. 전원체. 적당히 흘러. 반도체. 진짜 잘 흘러. 도체. 됐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한 이유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부모님 말고 너그 말이야.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자, 반도체 주식에 넣어도 될라 안 될라 뭐 이런 얘기 어른들 막 하잖아. 그치? 반도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게 뭔 소리지? 내 목소리에 쉬리도 대답 잘한대. 중요한 건 주인 목소리에서 반응을 안 하면서 있잖아. 갑자기 수업하는데 누가 막 뭐라 떠드는 거야. 누구야? 라고 얘기하니까 지가 안 그랬대.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보니까 쉬리가 떠들어가지고. 쉬리가 내한테 반응해서. 자, 선생님이 다섯 번째,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반도체, 세미컨덕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도체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두 가지로. 어떻게 해요? 순수 반도체. 이건 뭡니까? 너희들 아까 반도체. 어떻게? 규소나 저마늄 있다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도체 할 때 실리콘을 많이 써. 왜 쓰는지 알아? 자, 혹시 우리 지금 문제풀이 안 하고 왔는데 SiO4 4-. 이게 뭐더라? SiO4 4-. 규산염 사면체. 맞지? 규산염 사면체인 거야. 근데 규산염 사면체 어디 있어? 땅에. 암석에. 그러면 암석을 몇 퍼센트나? 92%나? 그럼 92% 되게 강조해서 했거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안 하면 이것밖에 없었던가? 근데 이거 말고 딴 것도 있었던가? 너희들 이래. 근데 규산염 92%. 오, 많긴 많은데 딴 것도 있어. 딴 것도 있어. 그러면 땅에 어쨌든 흔해 빠진 게 이렇게 가다가 차면 나오는 게 92%가 규산염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 많다 안 많다? 많다는 거지. 특히 어디 있냐면 얘가 모래에 있는 거야. 자, 이래 와보시오 해서 얘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 됐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줄게. 그러면 규소만 있고 규소만 있고 규소만 있고 규소만 있고 온 동네 규소가 있으니까 규소는 지꺼 원자과 전자 4개.
다른 애들하고 다 결합할 때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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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놨겠지. 그러다 보니까 니하고 내 사이에, 니하고 내 사이에 다 이렇게 온 사방이 사방을 다 둘러봐도 전자가 빼곡히 이렇게 다 결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네. 아, 나 이 자리 말고 딴 자리 어디 앉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영화관 갔는데 아, 오늘 이 자리 왠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 다 이제 앉을 만큼 앉았으면 이 자리 좀 불편하면 왜? 앞에 분이 키가 너무 큰 거야. 앉은 키가 큰지 키가 큰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편해. 이렇게 되면 아, 나 이 자리 말고 내 자리 좋은 것 같으면 포기하고 딴 자리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런 것처럼 여기는 어휴 사방을 둘러봐도 전자가 에헤 요를 안 그랬구나. 전자가 움직일 때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전류 잘 흐르겠나 안 흐르겠나? 거의 안 흘러. 거의 절연체 수준인 거야. 됐나? 근데 단 얘가 온도가 좀 올라가니까 온도가 살살 올라가니까 아 열받네. 얘 못 있겠네. 이래 가끔 탈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겠지. 근데 과학들 잘 보니까 이거 온도 높이거나 하니까 전류가 흘렀거든. 야, 내 머리 좀 써볼까? 아니 잠깐만. 야는 원자가 전자 몇 개? 3개. 원래 3개지. 그러면 내 생각은 이래. 하나, 둘, 셋. 여기 분소가 하나 있는 거야. 야, 분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3개. 그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뭐 군데군데 다 있는데 아, 아까 선생님 실수했는 거. 아, 그건 실수. 안 적었던 거 늦게 찍은 거는. 얘는 진짜 없어. 전자가. 분소가 3개밖에 없거든. 근데 분소가 나는 전자가 3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학교 교실은 의자 좌석이 빈 좌석 있나 없나? 항상 인원수 맞춰 책상 딱 갖다 놓지. 그치. 근데 오늘 누가 결석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시간에 꿀 시간이야. 선생님 꾸중을 잘 안 해. 대답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 절친의 짝꿍이 오늘 부모 동행 갔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방을 싸. 이사를 가겠지? 그치? 그러면 내 짝꿍의 절친이 또 가만히 있겠나? 또 보따리 써서 오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와, 한 자리 비면 있잖아. 전자들이 난리 났다? 내가 저기 갈게? 그럼 내가 저기 갈게?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요거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라. 좀 어렵대. 뭐? 양공의 뜻이 뭔데? 플러스 구멍인 거야. 왜? 누가 되게 좋아해? 전자가 되게 좋아하는 거지. 야, 저기 플러스 있더나? 이렇게 된 거야. 됐지? 플러스 있는 것처럼 전자가 자꾸 찾아가. 근데 이름 뭐라고? 양공. 기억이 날라나? 플러스 구멍. 이름 뭐라고? 양공. 됐지? 그러면 그럼 전자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얘는 많이 어려웠지. 근데 이건 조금만 에너지를 얻어도 전자가 쉽게 이동하겠지. 몇 쪽? 13족 원소를 혹시 내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도핑 섞어주는 거야. 도핑 섞어준다. 13족 원소를 도핑을 했어. 그치? 얘를 갖다가 외우기 쉽다. 오케이. N형 반도체 잘 외워지는 걔들 섞은 거거든. 이라는 의미로 N형 반도체. 그치? 그랬더니 누구는 야 저거 논문 썼다고? 아니 나도 짠머리 한번 굴려봐가지고 유명한 사람 돼야 되겠다. 설마 13족만 되겠나? 15족도 되겠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15족을 섞어봤대. 15족 원소를 도핑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규소가 있었고 있었는데 자꾸 쓰는 거 싫어하는 나로서는 조금 힘들다. 여기다 뭐 섞을까? 이게 뭐더라 아까?
as 비소대. 알겠지? 근데 이거 다행이대. 바래. A, S, S, B. 자, A, B인 거야. 결국은 A, B. 중간에 SS를 쓰는데, 야, 닌 작게 써야지. 소문자. 이렇게. AS, SB. 제 이름은 비소, 뒤에 끝 안티모니. 아, 되게 어렵다. 짜증나 죽겠네. 내가 잘못 적었지? 내가 아까 웃을 때 봤다. 긍정적인. 이게 부정적인 N형 반도체. 됐나? 내가 요 정도 매력이 있어가지고 있잖아. 학생들이 가끔 좋을까봐. 그렇지. 긴장을 끊으면 치울 수가 없어. 언제 틀릴지. 자, 오늘 몇 번째 틀렸어? 태훈아, 그게 또 샜구나. 그래, 오늘 10번까지만 틀릴게. 알겠지? 10번까지만. 자, 그러면 N형 반도체. 니 예전에 괜히 뒤에 가 있었다. 앞에 앉으니까 하나도 안 좋은데 뒤에 가니까 안 보여갖고 가다가 안경 꼈다 뺐다 꼈다 폈다가 혼자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맞지? 괜히 뒤에 갔네. 자, 점 또 찍어야 된다. 잠깐만 기다리도.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맞지? 근데 15점이니까. 아,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우리 반 애들 다 오늘 어디 갔냐? 영화관에 갔어. 우리 반만 간 게 아닌 거라. 전교생이 다 갔어. 뭐 보러 갔다고? 뭐 보러 갔다 할까? 아, 이미 누군 또 주토피아를 봤고, 누군 아바타를 봤지? 자, 그러면 영화관에 갔는데, 중요한 건 주토피아, 그 정도는 괜찮은데, 아바타를 보러 왔어. 3시간 20분짜리. 됐지? 근데 가보니까, 좌석 예매가 하나 잘못된 거야. 정환이가 오늘 늦게 왔어. 자리가 없대. 뭐, 어떡하노? 가라 할 순 없고, 예비 의자 드릴게요. 간이 의자. 이렇게 딱 줬어. 누가 알지? 영화관 의자. 푹신푹신하게 좋은 거. 정환이 뭐 받았게? 너 간이 의자. 딱딱한 거 저런 거. 하나 받은 거야. 조금 열받지? 그럼 어떻게 머리를 써야지, 사람이. 정환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맞지? 태훈아, 옆에 누가 니 찾아왔던데? 빨리 가봐. 태훈이 딱 가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 해? 태훈이 가방 저쪽 갖다 놓고. 그치. 앉아갖고. 전전적스럽게 있으면, 태훈이 와서, 진짜 뚜껑 이마에 열렸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야. 야, 박태훈이 아니고 전태훈이더라. 네가 나가라. 네가, 야, 네 찾아왔더라고. 그거 또 보내겠지? 그럼 어떻게 해? 열심히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됐나? 그래서 반도체 몇 가지가 있다? 크게는 2가지. 그래서 나들은 뭐라 그래요? 온갖 거 막 섞었지? 불, 순, 물 반도체. 잡종이야, 잡종. 그치? 불순물 반도체. 쟤는 뭐? 순수 반도체. 전류 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럼 저거 얘기 별로 할 일 없고 요거로 이야기할까? 이렇게 한 거지. 무슨 형 반도체? P형, N형. 자, P형 느낌은 플러스 느낌이지. 맞지? 누가? 양공이 돌아다니면서 전류 흐르는 거. 전자 이동하게 되는 거라. 양공이 전하 나르게 멍멍 개짜네. 됐나? 그 다음 얘는 그럼 누가 전하 나르게 될까? 누가 움직여? 구멍 없지. 진짜 전자가 움직이지. 됐지? 그럼 누가? 전자가 전하 나르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 제자 같은 애가 있더라. 쌤 N형 어떻게 외울까요? 그럼 제자들한테 꼭 가르쳐주라. 후배들한테. 나의 후배들에게. 남는 게 있대. 반엑스로. 남는 전자가 있대. N형이래. 그럼 잠깐만 얘들아. P형은 플러스제. 전자가 모자라니까 P지. 몇 쪽? 13쪽. 됐지? 얘는 남더래. 몇 개? 15쪽. 됐나? 그래서 얘들 2개 만들었대. 이제부터가 시작. 이제부터가 시작. 그럼 지금 P형, N형 반도체 만들어서 뭐 해요? 쉽지?
그치? 뭐 하는지 한번 보자. P형 N형 반도체 만들어서. 자, 선생님이 P형 N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냐. 그걸 대표적인 걸로 거기 76쪽을 한번 넘겨봐봐. 76쪽. 76쪽에 넘기니까 제목이 뭐지? 제목이 재료야. 뭐라고? 반도체 소자? 소자? 소자가 뭐지? 반도체 소자? 반도체 소자? 내 생각에 소자. 자, 클까 작을까? 째매해. 째매해. 째매한 거 어떤 거 있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반도체 소자. 그 대표적인 걸로 선생님이 요 얘기를 잠깐 할게. LED. LED 어디 있어? LED. 눈부셔. 보지 마. 뭐? 라이트. 빛을 방출하는 이미팅. 다이오드. 다이오드. 다이. 숫자 얼마? 2. 오드. 소자. 작대. 작대. 그래서 어떻게? 2개짜리. 뭐 붙여서 만든 소자인데 얘가 어떻게? 빛을 빵빵 낸대. 그치? 그럼 얘를 한국말로 고치면 뭐라게?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에너지 전환이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 될까? 전기가 빛으로. 전기를 공급을 했더니 빛이 나더라. 잠깐만. 우리 쓰는 발광 다이오드 흰색 빛이지. 그럼 어떤 애들은 빨간 빛도 있고 노란 빛도 있고 다르던데. 왜? 엄마 아빠 자동차 뒤에 얘들 LED 신호등에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막 있지. 그치? 그 LED는 왜 색깔이 다르지? 다 지워버려서. 조금 실망이네. 도핑에는 원소 종류가 다른 거야. 도핑된 원소 종류가 다르면 이게 원자 핵에서 이게 전자 간격들이 있거든. 그 간격들이 달라져.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이러나 도핑된 원소 색깔에 따라서 LED는 내는 빛 색깔이 다르다. 근데 쌤도 발광 다이오드 갖고 있다. 뭐 실제로 발광 다이오드도 있긴 한데. 이거 뭐? 리모컨? 요 앞에 거. 발광 다이오드. 잠깐만, 너 빛 나오는 거 보이나, 이거? 안 보이지? 여기 너가 못 보는 빛이다. 혹시 들어봤어? 적외선. 이 적외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게 약한 빛 나오게. 일부러. 약한 빛일수록, 왜, 해조류, 파장, 짧은 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얘는 파장이 길어야지 온갖 사물 부딪혀서도 갈 거니까. 장애물 뚫고 잘 가라고. 그래서 적외선 쓸 거거든. 적외선 쓸 건데, 그럼 잠깐만. 발광 다이오드가, 리모컨이 있구나. 아니, 또 어디도 쓰지? 발광 다이오드. 신호등 같은 거. 신호등 같은 거. 그리고 영상장치. 혹시 너희들 디스플레이, TV 이런 것도 요즘 LED TV 같은 거. 맞지, 그지? 영상장치,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 또 쓰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럼 잠깐만. 야, 궁금하네, 갑자기. 야를 쏘였더니 왜 제가 작동을 하지? 얘하고 반대되는 애가 있다. 발광 다이오드 반대가 광 다이오드다. 그러니까 저걸 잘 외워야 돼. 발광을. 그치? 발광 다이오드 반대가 뭐라고? 광. 그럼 봐라. 누가 봐도 쟤는 빛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빛이 들어가야 돼. 쭉 갔지? 제가 받아들여야 돼. 광 다이오드는
빛이 들어오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온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리모컨 수신부, 리모컨 수신부. 저게 무슨 다이오드? 광다이오드. 내 리모컨은 발광 다이오드. 됐지? 혹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오늘 아파트 현관 나올 때 너가 문 열어주지 않나? 누가? 안 열어주나? 공동 현관문 나올 때. 그치? 쓱 다가가니까 누가 문 싹 열어주던데. 그치? 누가? 자동문이 맞지? 그 자동문이 사실은 광다이오드도 있고 발광다이오드도 있는 거야. 자동문에서 계속 빛을 내보내. 아무도 없네? 이러고 있다가 왜? 내보낸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야. 광다이오드가 받고 있었거든. 별일 없구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면 팍 부딪혀서 들어가지. 야, 누구 오거든. 문 열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항상 자동문에는 광다이오드도 있고 발광다이오드도 있어. 이따가 빛 내보내도 별로 안 들어오네.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면 나갔던 빛이 확 부딪혀서 가는 거지. 그치? 가니까 어떻게 누가 다가오시네. 문 열어볼까? 여는 거지. 나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다. 야, 누구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만들어놔서 편하게 쓰겠지. 그치? 그럼 누가 지금 열심히 하면 어떡해? 우리도 달나라가 살 수도 있다. 알겠지? 화성도 좀 가보고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고 좀 열심히 해봐라. 알겠나? 안 될 거 같나? 좀 보내도 알겠지? 겁만데 한번 가보게. 알겠나? 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래, 미국에서 달 탐사 처음에 하기 전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대통령이 발표하고 10년 만에 갔대. 10년 만에. 갔는데 중요한 건 갔을 때 우주인들 평균 나이가 26세. 10년 만에 갔는데 26세 평균 나이가. 그 얘기는 그분들이 16살, 17살 너그만 할 때 꿈꾸고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갔다는 거지. 알겠나? 그러니까 요때 꿈꾸고 열심히 하고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지금 20대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지는 꿈보다 지금 너희가 꿈꾸는 그것들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도 있고 달라질 수가 있다고. 크게 봤을 때 그분만 달라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바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게 많은 사람이 분명히 긍정적이고 좋은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 되게 힘들 거다. 되게 힘들 거다. 평생 살면서 되게 힘들어서 제일 힘들 때가 요때부터 시작이거든. 피크 찍을 때가 고2다. 피크 찍을 때가 고2다. 보통 평범하게. 그래서 일단 자, 너 여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더워지겠다. 마음이라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그치? 그거하고 똑같다. 딱 그 기간만 잘 참으면 그 뒤에는 달라질 수가 있다. 자, 내 아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 노는 때가 달라지면 노는 물이 달라진대. 노는 때가 달라지면 70대 분 중에서 되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근데 방탕한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고 정말 규칙적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친구들한테 했대. 야, 노는 때가 다르면 노는 물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진짜 자기는 젊어서 너무 열심히 일했대. 근데 친구들은 지금 힘들어할 나이에 자기는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 관절이야 혈압이야 당이야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열심히 관리했고 정말 부지런히 공부해서 지금 뭐 치매니 이런 얘기 그들도 안 볼 정도로 되게 총명하고 되게 그래서 한대 친구들한테 지금도 야 노는 때가 다르면 노는 물이 달라진다 그랬지? 친구들 다 인정이래. 격하게 인정한대. 정말 올겨울방학 잘 지내기를. 자, 선생님이 하던 거 까먹었는데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냥 다이오드를 이야기할게.
다이오드는 그 통틀어서 이야기한 거야. 누구 붙였냐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요거 두 개를 붙인 거야. 됐나? 이거 두 개 붙여서 뭐 하냐고? 아우 되게 중요한 거야. 있잖아. 사실은 너희들 요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요 색깔처럼 본 적 없지? 지금 처음 봤지? 맞지? 근데 너희들 이거는 본 적 있었잖아. 얘는 본 적 있지? 언제 봤어?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봤어. 얘가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전지, 맞지? 그러면 요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외우고 있잖아. 그것처럼 얘도 다이오드 기호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못 배웠었다는 거지. 안 가르쳐줬었다는 거지. 근데 쌤이 어떻게 배웠냐면 P형, N형 있잖아. P형, N형이 있는데 자, 뭐 다른 얘기는 좀 복잡할 거니까 오히려 더 혼동을 줄 것 같아서 쌤이 어떻게 배웠냐면 그치, P가 있고 N이 있네. 이렇게 해서 P 요쪽하게 생겼겠네.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됐지? 근데 과학자들도 많이 헷갈리거든, 솔직히. 많이 헷갈리거든. 아까 봤지? PN 거꾸로 쓰는 거 봤지? 심상찮아. 그리고 나이 드신, 내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안 헷갈리게 하려고. 요렇게 전류가 흐른대. 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 흐를 거래. 이랬나?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할게. 자, P형과 N형을 붙여놨거든? 근데 너희가 판단할 게 뭐냐면 그림의 차이점이 뭘까? 한번 살펴봐봐. 과연 생미 어떤 장난을 치고 있을까? 차이점 찾았나? 어디가? 여기가 좀 다르지? 맞지? 길고 날씬한 거, 짧은 거. 길고 날씬한 거, 짧은 거. 위치가 다르지? 자, 가자! 가겠다. 맞지? 전류 가자! 아니,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못 가는 거야. 됐나? 전선은 어디 하나라면 탁 끊어줘도 아예 못 틀었지. 전구에 불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반짝반짝 켜졌겠다. 어디 하나라도 충돌이 생겼지. 불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안 흐르네. 이렇게 된 거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방향. 무슨 방향? 순방향, 역방향. 맞네, 거꾸로 가네. 무슨 방향? 순방향, 역방향. 다시 무슨 방향?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다. 과학은 항상 두 개가 대꾸가 있어. 거의 대부분이. 됐지? 순방향이 있다. 아, 전류 그냥 잘 흐르게 가면 순방향. 거꾸로 가니까 쿵, 못 가요. 역방향.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거지.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이랬나? 그럼 이 얘기 왜 하는지 아나? 혹시 얘의 이름이 뭘까? 아, 충전기? 그렇지. 충전기 맞지. 얘를 갖다가 보면 그러네. 직류 전원 장치라 적혔는데. 직류 전원 장치. 직류 전원 장치. 어른들은 보통 어댑터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어댑터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여기 보니까 얘들 이런 얘기가 보인다. 얘들 입력, 전격 입력, 전격 출력, 전격 입력, 전격 출력. 이제 삼성에서는 뭐라고 만들어놨냐? 여기가 240V. 너희들 아는 게 220V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220V, 240V 뭐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보통 뭐 220V짜리가 AC 그런다. 근데 출력은 DC. 이거는 몇 암페어냐? 5
DC 5V 2A. 5V 2A. 뭐 얘를 전압도 여러 가지인데 그리고 이렇게 50에서 60Hz 이렇게 적혀 있거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봐. 그럼 혹시 AC가 뭐고 DC가 뭐예요? 얘가 예를 들어 5V 이게 뭐예요? 아, 우리 휴대폰 한 5V짜리인 거야. 근데 있잖아, 휴대폰은 AC가 뭐게? AC? 배터리처럼 된 거 있지? 요건 직류입니다. 뭐가 정해진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진 거. 너 근데 콘센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없어? 안 보고 막 꽂아도 되지. 그게 이유가 뭐냐면 60Hz라는 게 60분의 1초마다 바뀌어. 지금 이거 어떻게 적어요? 이게 alternate current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양자택일의 alternating current 흐름, direct current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얘들은 이거 어떻게 적냐고 이렇게 태극마크처럼 이렇게 교류. 그러면 지금 이래놨잖아. 여기 PN 접합 다이오드 해놓고 여기다 전구 하나 연결하고 유도 스위치는 닫아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하는 건 전압이 이렇게 돼. 세기도 방향도 계속 바뀌어. 이쪽에 플러스 되는 게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마이너스 된 건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 됐나? 이게 플러스 되는 거. 얘가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마이너스 되는 건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 왼쪽으로 전류 흐를 때 불 켜져 안 켜져? 켜져. 근데 이쪽으로 하면 전류 켜질 수 있어 없어? 꺼지겠지? 맞지? 그러면 얘들은 그럼 잠깐만요. 다이오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무슨 작용? 정류작용. 단어가 느낌이 오나? 흐를 유자. 정리 한번 해보자. 흐르는 걸. 왜냐? 야, 컴퓨터 왔다 갔다 하면 고장난단 말이야. 배터리가 필요하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가 필요해. 전류가 요래를 저래 고장나. 그러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 흐르게 좀 해줘. 정류작용. 근데 진짜 되게 아깝다. 엄청 가봐라. 여기 전기 쓰고 여기는 전기 못 쓰고 버리면 아깝지. 생각보다 이거 어댑터 되게 크게 생겼지. 자,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가 있어서 일단 요 전류만 내가 좀 쓰고 이것도 위로 올려서 쓰고 그랬다가 세기도 일정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 거야.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너희가 머릿속으로 갖다 콤 박혀야 돼. 무슨 작용? 정류작용. 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돼. 무슨 작용? 정류작용. 뭐로 바뀌어? AC, DC. AC, DC. AC가 뭐? 교류. 영어로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이제 영어 수업해야 되나? 안 돼. 이제 바닥 다 났어. 그 다음 뭐? DC. 당황했잖아. 당황했잖아. 밤새도록 외웠는데. 교류를 직류로. 농담이 아니고 중학교 때 외웠던 거 다 기억이 나. 근데 대학교 때 외우고 있는 거 숱하게 많이 외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지금 많이 외워나? 진짜. 중학교 때 외웠던 거는 졸답게도 이렇게 쓰기는 쓰거든. 근데 영어 하나도 안 쓰니까 아까 버벅거린 거 맞지? 못 써. 자,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누가? 다이오드가. 이런 말을, 다른 말 너무 길지?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네 글자로 줄여봐봐. 무슨 작용? 정류작용.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 요즘 단어 쏟아진다, 그지? 오늘 처음 했던 게, 도체, 절연체, 반도체. 반도체 14족 원소로 하겠다. 근데 순수 반도체가 있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었다. 순수 반도체, 교소만 쫙 있더라. 근데 전류 거의 안 흐르던데, 그게 책에 적혀 있어. 대체,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 있잖아. 어떤 게 되게 잘 흘렀어. 이렇게 보니까. 분량 푸는 거야. 이거 따라서 만들면 좋겠네? 해서 성공을 하는 거지. 나 무슨 형? P형하고 N형하고. 뭐 도핑하니까 P형이 들어? 13족 플러스. 그거 전화 나르게가? 양공. 기다렸지. 맞지? 야, P형부터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노. 맞지? 그럼 N형은 뭐를 도핑하게? 어떤 원소? 15족. 그 누가 있던데. 질소. 또. 인. P 얘기하니까 나도 인. 그 다음. 비소. 해버리면 내가 AS 해야 되잖아. 이제 물어야지.
SB. 다 기억하네. 네, 엄마한테 감사해라. 안티모니. 다 기억한단다. 자,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도핑해서 P형하고 N형을 붙였지. 두 개 붙인 거 이름이 다이오드. 그치? 다이오드의 목적은 네 글자. 정류작용. 정류작용이란 누구를 누구로 바꾼다? 교류를, 보통 그림에 이렇게 잘 나와.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됐지? 그런데, 쌤이 사실은 집에서 어떤 전기 제품이 고장났을 때 동생들하고 잘 뜯어봤던 것 같아. 근데 집에서 요즘도 쌤 남편하고 뜯어볼 때가 있단다. 예를 들어 뭐 스탠드 이런 거 고장나면 뜯어봐봐. 뜯어보고 버리고. 이렇게 뭐 반도체 기판 이런 거 막 있는데 다이오드 진짜 째매한 것들이야. 근데 이상한 애가 있다. 다이오드는 팔이 몇 개? 두 개째. 혹시 발광 다이오드 봤던 거 기억나나? 내한테도 있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한 번은 엄마 내가 형아 쓰던 거 과학상자 이런 거 형아들은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어떤 아들은 그 관심은 별로 없었고 형아 막 만들어놓은 거 갖고 놀다가 형아 해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못 갖고 노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형아가 없었을 때 또 그걸 만든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뭐를 그때 갖고 놀았던 거 중에서 하나 요래 생긴 애가 있었거든. 요래 생긴 애가. 얘가 뭐게? 그래서 아까 갖고 있던 건데 리모컨 앞에 있던 건데 발광 다이오드야. 팔이 긴 애가 있고 다리가 긴 애가 있고 짧은 애가 있거든. 얘 긴 애를 길다 플러스 얘가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얘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돼. 근데 거꾸로 연결을 한 거야. 어느 날은 보니까 쓰레기통에 있어. 이게 뭔고 했더니 엄마 내가 고장나서 버리겠대. 알지? 그분은 뭐 하셨는지 형하고 반대로 연결한 거야. 엄마 내가 분리수거 했다고. 억수 반갑게 이야기인데 이래. 다이오드는 생긴 것 자체가 다른 거라. 근데 하나는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세 개로 돼서 팔이 이렇게 된 게 있었거든. 이 책에도 보면 야 3은 트라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얘는 트랜지스터. 그럼 트랜지스터는 일단 뭐 바꾼다 이런 의미인데 트랜지스터 좀 복잡한 거라서 일단은 쌤 요 얘기까지만 할게. 트랜지스터는 회로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전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여기도 전원장치가 있고 여기도 전원장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진짜 내가 작동하고 싶은 전기 제품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조절을 하는 거야. 전압을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얘가 확 세지면 이것까지 전류가 확 흐르는 거야. 약하게 살살살 흘려주면 여기까지 안 가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얘를 켰다 스위치처럼 작동을 하거나 껐다 그래서 스위치 작용 껐다로 하고 세게 매우 원래 거보다 아주 세게 그래서 껐다 켰다 하면서도 한 번은 되게 세게 한 번은 안 흐르는 것만큼 약하게 흐르게 뭐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트랜지스터 나오면 얘는 스위치 증폭 다이오드는 정류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가 나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거는 그냥 유기물 오가닉 유기물 제품인데 스스로 지가 발광 빛을 낸 다이오드가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니까 복잡하게 막 LED처럼 복잡하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거라. 좀 덜 들어가도 되니까 되게 얇게 해서 잘 쓸 수 있는 게 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거는 한번 읽어보고 절연체다 반도체다 그냥 이런 느낌이 있구나. 지금 그게 원리는 아니니까 그건 진짜 시험 앞두고 달달달 외워야 되거든. 그렇게 문제를 풀어오면 되고 자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하고 싶고 넘어간 게 뭐냐면 좀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탄소 동소체라고 있어. 탄소 동소체 느낌은 탄소로만 돼 있어. 같은 원소로 된 물체가 많아. 탄소 동소체의 선생님이 과학적 지식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5가지나 알아. 5가지나. 근데 지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알겠지. 그 중에서 이런 게 있는 거라. 흑연.
흑연, 그리고 그래핀, 또 다이아몬드. 아마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전기 전도성이라고 너희들 했던 거 기억할걸? 이온결합이 있고 공유결합이 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전기 전도성이 언제 있느냐? 고칠 때 있다 없다? 없다. 수용액일 때 있다 없다? 있다. 대부분 있다. 몇 가지 앙금을 제외하고. 공유결합은 고칠 때 있다 없다? 없다. 수용액일 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그때 얘들의 예외가 누구였느냐면 흑연, 연필심이 예외로 흐르고 있고 수용액일 때 전류가 흐르는 애들이 HCl, 염화수소 기체, 그럼 염산. 그리고 NH3, 이름이 암모니아 기체. 그걸 녹인 거 누구? 암모니아 수, 이렇게 했던 게 있거든. 그래서 원래는 전기전도성 여기만 오다. 하지만 공유결합의 건 예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때 쌤이 뭐라고 했냐면 탄소가 왜 전류가 흐르는지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탄소는 몇 조 원소야? 14조 원소야. 그럼 아까 너희들 순수 반도체로 규소 기억나지? 전류 잘 흘러 안 흘러? 거의 안 흘러. 책에 적어보면, 책에서 집에 가서 보면 거의 흐르지 않아서 절연체나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근데 탄소는 장난 아니게 잘 흘러. 그래서 너희들 그냥 이렇게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배터리 연결해서 전구 연결하고 집게 연결해가지고 연필심 중간에 끼우고 이렇게 해서 스위치 달아서 놔두잖아. 불 잘 켜져. 근데 중요한 건 얘 뜨거워질 수도 있어. 항상 모든 전선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지지. 그런 것처럼. 그치? 근데 연필심 왜 잘 흘러요? 여기서 비밀 얘기하겠다고. 탄소는 6번, 2, 4.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런데 연필심은 어떻게 생겼냐? 원기둥처럼 생겼어. 맞지? 그지? 샤프심. 만져보면 동글동글하지? 육각형 아니고 팔각형 아니란 말이야.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 이게 한 층. 맞지? 왜? 그 월남쌈 싸먹는 그 페이퍼. 그런 것처럼 생겼잖아. 자, 선생님이 글씨를 A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카드를 쫙 쌓아놓고 룩 미는 거지. 룩 미는 거. 그게 선생님이 쭉 끊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 기둥이 착착착착 해서 한 칸씩 쫙 밀려가지고 룩 써지는 거라고. 됐나? 그럼 요 한 칸, 요 한 줄, 요걸 딱 떼는 게 선생님 그림판으로였지. 그림판, 그래핀,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초성을 따가지고. 그래핀. 그럼 얘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무한히 끊임없이 쫘다닥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각각의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랑 공유 결합을 해. 원자가 전자 몇 개인데? 4개지? 하나는 몰라 나 돌아다닐 거야. 자유전자인 거야. 하나는 자유전자인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전류가 되게 잘 흘러. 이랬나? 하나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3개만 공유결합에 참여. 생각보다 연필심 되게 단단해. 무슨 얘기냐? 뚝뚝뚝 부러져. 그러니까 여기는 부러졌지. 근데 이게 공유결합이니까 글씨 써놨는 거 이거 훅훅 날아가잖아. 안 날아가잖아. 한 칸, 동그랗게 된 한 칸 정말 단단하다는 거지. 안 날아가잖아. 그래서 겨우겨우 지우개 팍팍 문질러야지. 지워지는 거잖아. 되게 센 거라고. 됐나? 그럼 선생님 다이아몬드는요? 그치, 엄마 손가락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는 혹시 너희들 이거 기억나?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로 하던데? 정사면체.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중심에 탄소 하나, 둘, 셋, 넷, 탄소가 4개의 결합 다 한 거야. 또 공유 결합 중에 제일 많은 몇 개? 옥텟. 4개. 그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다. 대학교 가면 딴 것도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건 옥텐 맞다. 근데 예외가 있기는 하다. 그치? 그러면 결합 다 한 거 아니야? 있을 수 있는 거? 다 결합했지. 그러니까 정말 단단한 거야. 그래서 엄마도 아마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을 건데 안 꼈다. 살이 쪄서 못 낀 거야. 결혼할 때 아빠가 뭐 영원하자, 정말 단단하다, 부서지지 않는다 이래서 선물로 다 줬단 말이야. 이랬나? 그래서 다이아몬드다. 얘는 4개의 공유결합을 다 하고 있다. 단단하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단단하다 때문에 석영장성. 그치. 정사면체. 망상구조잖아. 4개의 공유결합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단단하겠어. 그러니까 수정, 크리스탈. 정말 단단하니까 보석으로 걸고 다니지. 귀걸이, 목걸이 어떻게. 이렇게. 개들 형태다. 마찬가지 형태다. 이해됐나? yes. 그러면 선생님 물질 전기적 성질은 교과서를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 걸 일단 좀 뺐습니다. 과학적 원리로 너희들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걸 먼저 했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서 할 거고. 그치?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문제 풀이하자.